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르막원의 수학 강사 신건율입니다. 수능 수학을 공부하면서 여러 고민과 말들이 많습니다. 이번 수능 같은 경우에는 평가원 기출보다 사설 문제를 푸는 게 도움이 좀 많이 되더라. 아니면은 30번, 14번 같은 것들은 빠르게 풀 수 있는 풀이법도 있다. 아니면은 5등급에서 1등급이 되는 공부법은 따로 있다. 지금 4등급인데 6월달에 2등급이 나올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고민들로서 불안해하고 있을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도움되는 말씀드리면서 강좌 소개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평가원에서 제시한 이번 수능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년 수능과 유사하게 출제하였다. 두 번째는 재학생들이 불리하지 않게 출제하였다. 일부 동의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은 이번 수능은 이 두 가지 특징을 모두 담고 있었습니다. 그 예로 많이 풀면서 익숙하게 생각하는 문항 배치, 단원 순서들을 전부 다 비켜가면서 삼각함수의 고난도가 출제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14번에서는 미적분이 아닌 함수의 극한이 출제되었고, 그 정답도 기억으로 1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상하면서 문제를 풀었다면 아이들이 당황할 수 있었던 시험이었습니다. 하지만은 6월, 9월을 준비하면서 수능을 준비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당황하지 않았을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삼각형 나왔고, 거두제곱근 나왔고, 그 다음에 15번의 점화식 잘 나왔고, 6월, 9월과 크게 다르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24년 수능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자면은 어떻게 나올 거다, 어떤 문제가 어렵게 나올 거다, 어떤 단원이 어렵게 나올 거다 예상하면서 공부하지 말자. 그 다음 모든 단원이 고득점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모든 단원을 고르게 꼼꼼하게 공부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번 수능에 대해서 다양한 사설 문제를 푸는 게 수능에 좀 고득점이 나오는 데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수능 12번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함수에 대해서 x-n, 자연수 n으로 주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함수 적분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수능에도 정말 동일한 수식이 있습니다. 보면은 함수의 패에서 자연수 n, x-n, 자연수 n, x-n 이렇게 주어져 있죠. 영어 지문에서도 동일한 지문이 있으면 우리가 익숙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처럼 수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에서는 같은 함수식을 찾는 게 참 힘들긴 한데 이렇게 수능에 초점을 잘 맞춘 사설 문제들은 풀어봤다면 수능에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문제를 잘 풀었겠죠. 그리고 또 12번부터는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시점인데 잘 풀 수 있었을 도움을 받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사설 문제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수능 13번 같은 경우에는 자연수 조건, 거듭제곱근이 정수이다.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였는데 이 문제는 올해 6월에도 동일한 조건에 동일한 풀이 방식의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확통 28번에서는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에서 확률 계산하는, 이거는 작년 수능, 그 다음에 그 지난 수능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올해 미적분 29번에서는 주어진 함수의 역함수 적분, 수능 특강에서도 역함수 적분, 그 다음에 사설 모의고사에도 주어진 함수의 역함수 적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것 말고도 다양한 예시들이 있지만은 일단 확실히 볼 수 있는 거는 사설 문제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은 더 정확히 말하면은 1순위는 올해 기출, 2순위는 지난 기출, 그 다음으로 수능 출제 방향과 꼭 맞는 여러 가지 사설 문제들을 풀어보는 게 24년 수능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기출들, 그 다음에 사설 문제들 많이 풀어보면 되냐? 라고 하지만은 꾸준히 아이들을 봐오고 있는데 너무 많은 사설 문제를 푸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드러나는 대표적인 문제들이 풀이법 위주의 공부를 한다는 점입니다. 풀이법 위주 같은 경우에는 막상 보면은 그 문제를 내가 빠르게 풀 수 있는 풀이를 익히다 보니까 풀이 시간이 단축되고 시험 시간이 단축되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수능에서 원하는 점수를 받지 못하는 것은 그 문제를 풀지 못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 거지 시간이 부족해서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풀이법 위주의 학습을 하다 보면은 시간은
그 문제에 한해서는 단축될지 몰라도 수능에 새로운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을 주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수능에 새로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개념을 추론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문제를 읽고 어떤 단원인지 어떤 개념이 쓰였는지 그러면 어떻게 풀지 방향을 잡아 나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올해 수능 13번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조건으로 자연수, 거듭제곱근이 정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연수에서 수능에서 쓰는 거는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대입나열, 두 번째는 범위, 세 번째는 약수배수, 그 다음에 는 K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걸 쓸까 생각해보면 자연수 M이 2에서 9까지 8개밖에 없다? 그 정도는 대입하란 말이다 라고 해석해서 대입을 하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수를 보고 대입한다. 거듭제곱근 문제니까 음수, 양수 파악하고 홀수, 짝수 파악해서 문제를 푼다. 이렇게 방향을 잡아 나가면서 문제를 푸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개념 추론 연습을 통해서 수능에 새로운 문제들을 풀 수 있는 힘을 길러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말한 문제들, 그 다음에 학습 형태를 가지고 4등급에서 1등급이 나올 수 있느냐라는 것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4등급이라면은 3등급, 4등급이라면은 고3의 모의고사는 일단 시작은 4, 5등급에서 대부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서울에 필요한 수능 수학의 등급은 보통 2등급까지는 받아야 되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올해 공부했던 많은 친구들이 원하는 등급이 나왔었는데 공부했던 제자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면은 작년 수능 41에서 올해 수능 72, 3등급이 나왔었는데 하루에 13시간씩 꼬박꼬박 빠짐없이 공부했다고 합니다. 3월에 62점으로서 4등급, 수능에서 76점 2등급 나온 친구 같은 경우에는 마더텅 3번 보고, 엔제 2번 보고,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6월부터 2, 3일에 하나씩 꾸준히 풀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복습날 정해서 복습도 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작년 수능 4등급에서 올해 수능 88로 1등급 나온 친구는 기출 2번 보고, 엔제 2번 보고, 실전 모의고사는 닥치는 대로 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간 강사분들의 문제들도 보면서 공부를 했고요. 보면은 공부량이 정말 많죠. 공부 시간도 많고 공부량도 많고. 근데 지금 3, 4등급 친구들은 그렇게 시작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한 문제를 푸는데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이죠. 3, 4등급 친구 같은 경우에는 쌤 B에 있는 한 장을 푸는데 풀고 채점, 오답해서 다 완료하기까지가 보통 1시간 반 정도는 좋게 걸립니다. 그럼 조금 답답할 수 있죠. 나는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니고 기출도 봐야 되고 좀 모의고사도 풀어야 되는데 답답할 수 있지만은 지금은 그걸 하는 게 맞습니다. 아마 3월, 4월 달까지는 그렇게 답답한 마음이 조금 들긴 할 겁니다. 하지만은 그런 길들은 전부 다 2등급, 1등급 친구들이 거쳐갔던 길입니다. 그거를 지나서 그리고 3점, 그 다음에 쉬운 4점, 중킬러 4점까지 우리가 정복해 나가야 되는 거죠. 많이 힘들겠지만은 올해 친구들도 그랬던 것처럼 내년에도 저와 함께 같이 힘들고 같이 고생하면서 같이 피드백하고 그렇게 해서 24년에 원하는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평가원에서 제시한 바에 따르면은 예상하면서 공부하지 말자. 그 다음에 모든 단원을 고르게 공부하고 기출이 1순위, 그 다음에 수능 초점에 맞는 사설 문제를 풀자. 사설 문제를 여러 개 풀더라도 풀이법 위주로 하지 말고 개념을 추론해서 적용하는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해서 4등급에서는 지금은 시간이 좀 많이 들지만은 힘든 시간을 견디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출, 엔제를 풀면서 1등급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수업 1년을 구성했습니다. 개념과 추론 연습, 기출 적용, 그 다음에 수능 출제 방향에 맞는 엔제와 실전 모의고사를 풀고 꾸준한 복습과 개별 피드백을 통해서 1년 수업을 구성했습니다. 저희 1년 수업은 12월에서 3평 전까지는 개념, 그 다음에 기출, 3평에서 6평까지는 기출과 엔제, 그 다음에 6평부터는 엔제와 실전 모의고사, 그 다음에 수능 직전에는 올해 기출 정리, 실전 모의고사로서 수업을 마무리하게 될 겁니다. 이 수업들과 별개로 주 1회씩 수 1, 2 실전 모의고사를 보고
실전 모의고사는 한 회차마다 2회 분량의 수일리 모의고사를 봅니다. 이번에 개강하는 거는 12월에서 3편까지 하는 개념, 기출 완성반이고, 개념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 있는 기본 개념부터 사점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전 개념까지 같이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쌤 B에 있는 기초 유형부터 기출 문제들도 모두 풀 겁니다.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좀 부담스러우니까 조금 얇은 기출 문제를 다루는 경향이 있는데 약간 내 입맛에 맞는 기출 문제를 풀고 좀 더러운 기출을 거르다 보면은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도 좀 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출은 모든 기출을 전부 다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강좌는 겨울방학 때 개념 기출 완성입니다. 수업은 12월 넷째 주에 개강해서 3월 넷째 주에 종강하고 3월 이후에 또다시 다른 강좌를 이어서 진행합니다. 수업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실전 모의고사를 보고 수 1, 2는 주중에는 학기 중에는 2회, 방학 중에는 4회로서 꼼꼼하게 40회를 보게 됩니다. 40회를 해야지 저희가 전기출, 그 다음에 수능 특강까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적분은 방학 중 2회, 주 1회, 그 다음에 확통은 계속 주 1회로서 봅니다. 수 1, 2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그래도 조금씩 봐왔던 내용들이 있으니까 3점부터 쉬운 4점, 중킬러까지도 조금씩 보게 될 거고요. 자체 교재로서 기출과 수능 특강을 담았습니다. 수능 특강은 올해 수특, 내년 수특 이 개념을 담았고 부교재는 마더텅으로서 같이 풀면서 전체 기출을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인 미적분과 확통은 조금 더 개념을 집중적으로 봅니다. 개념을 집중적으로 와서 중킬러는 다루지 않고 3점, 쉬운 4점을 풀게 되고 마더텅도 보지 않을 겁니다. 마더텅은 3월 이후로 보게 될 거고 기출문제와 수능 특강을 공부합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수업은 본 수업 질의응답하고 나서 수업 점검 테스트, 그 다음에 재시험도 보게 될 거고요. 재시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긴 하지만은 평은 좋습니다. 막상 재시험이 있으니까 한 번이라도 더 복습하게 되고 꼼꼼히 문제를 풀게 되고 과제는 복습 교재 나갈 거고 마더텅 풀고 같이 점검하고 그 다음에 수능 특강 테스트 오답으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수일리 실전 모의고사는 보여드렸던 것처럼 출제 경향에 맞는 사설 모의고사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한 회차당 2회 분량을 풀게 될 거고 수업 때 와서 같이 풉니다. 아이들이 푸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실전 모의고사는 지금은 고난도 문제를 전부 다 빼고 풀 겁니다. 15번 빼고 22번 빼고 간혹은 14번도 빼고 그렇게 해서 35분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때로는 40분에 걸려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해설하고 해설은 필요한 개념까지 같이 끌어와서 해설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수업 점검하면서 마무리 짓고 과제는 테스트 오답입니다. 그렇게 해서 문항별 풀이를 익히는 문제풀이 위주의 학습이 아닌 교과 개념을 수능적으로 해석하고 올바른 기출 정리를 하면서 저와 함께 꾸준히 채워가는, 빈틈없이 채워가는 피드백을 통해서 이번 겨울 방학 때는 개념과 기출을 완벽하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24년 수능에서는 2등급, 원하는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강좌 소개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학원으로 문의 주시면 저나 원장님께서 친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